것으로 나는 이제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군이 된다거나 여러분이 어떤 그 집단의 최고의 당국자가 됐을 때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외롭습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땅을 치고 울면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기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적어놨던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가슴 속에다 묻는다고 가슴을 파고 거기다 땅을 파고 거기다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들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있지만 정말로 부모들의 마음은 여러분하고 거리하고 관계없이 늘 정말 살붙이로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부모님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지만 늘 뭐 그렇답니다. 인간은 호르몬이 자식은 생각해도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호르몬은 적대요. 그래서 부모를 생각은 못하는데 아마 이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여러분 엄마한테 말 안 들으면 막 그러죠. 엄마가 갖고 나 여기 들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가 시집가서 너 같은 새끼 또 하나만 나와. 많이 들었죠? 그죠? 얼마나 속이 아프면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너도 가서 한번 이 새끼 나가. 나하고 똑같은 심정이 있다는 거. 정말 부모로서의 가슴이 아픈 것은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고 할 때는요 아들이 장가 가서 아니면 딸이 시집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얘기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이제 저도 알거든요. 그전에는 잘 모르고요. 일반적인 얘기였었고 오늘 발표한 양홍숙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이디 인디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안에 조금 이저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집안의 어려움을 양홍숙 씨가 다 혼자서 화합을 해가지고 집안이 이제 굉장히 평범한 그런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자 중에 효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애도 형제간의 우애도 자기가 부합을 했고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입니다. 선배이기도 하고 인생 선배이기도 하고 그렇게 몸소 실천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표상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힘들다 그러는데 이 HR을 좀 두 번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그런 결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 여러분하고 맺은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아마 느꼈기 때문에 다시 할 겁니다. 이 HRM은요, 여기 와서 보면 여러분이요, 이제 보면 아 내가 좀 발표한 거 저기 이재현 씨가 보면서 같이 얘기도 했는데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제3자가 밖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르는 거죠. 그런 얘기하죠. 어항 속에다가 아니면 큰 비कर 속에다가 물고기를 하나 넣고 점점점 불을 떼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는데 자기가 더워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어항 속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대한민국의 이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지금 좋아져 있고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위상이 높아져 있는데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꼰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은요 정말 해외 나가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별로 없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그 지금 꼰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은요 뭐가 꿈이었었느냐 하면 이 지금 60년대 막 70대 이상들은요 그 부모님들의 꿈이 뭐였었냐면 내 자식한테 내 집에서 하루 세끼 그다음에 따뜻한 집에서 자기 해주면 가장 큰 행복이었었어요. 부모가요 가서 일하고 돌아오면서 새끼 주려대 연탄 2장 끼고
손에다가 봉지에다가 쌀 한 개, 쌀도 없어서 보리쌀 이렇게 뭐 사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흔했었습니다. 이때쯤이면 신문에 뭐가 기사가 나느냐 하면 보고 알을 끓여 먹고 죽었다는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좀 있는 집에 보면 쓰레기통에 보면 보고알이 버려져 있거든요. 근데 보고알이 그 굉장히 이렇게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야, 저 집에서는 말이야 먹을 게 남아서 버리는구나 하면서 그 보고알을 주워다가 시쳐가지고 끓여가지고 먹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여러분 그 사이에 나오는 단어가 다이어트입니다. 옛날에 다이어트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우리들 북쪽을 얘기하면 김정은이가 퉁퉁한 거거든요. 뚱뚱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부잣집 만미연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싫어하는 그런 인간상입니다. 왜냐하면 몸 뚱뚱해야 되죠. 마음 그다음에 유해야 되죠. 뭐 이런 거니까 몸으로서는 완전히 정말로 이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퉁퉁함이 있어야 누구를 수용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나 김정은 뭐 이런 일가들이 이렇게 되면 근데 옆에 사람들 다 빼 말라서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순신의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인간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을 둘 다 활용했다고 하는 그런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고 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충과 효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면 더 큰 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모님한테 한 것은 좀 작은 것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은 더 큰 거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효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충의 기본입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효를 할 수 있는 그 기본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충입니다. 근데 충은 가운데 중자가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이 가운데 있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원칙. 어제도 밤에 이제 마지막 비행기로 내려왔는데 그 공항에서요 아이가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집보다 훨씬 좋잖아요. 근데 공항은 뛰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요 저기서 엄마가 있으면서 다쳐 그러지 뛰지 마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독일에서 경험한 거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아이한테 그럽니다. 여기서 하지 마라. 만약 너 이렇게 하면 3분 동안 저쪽 그 창고에다 가둘 거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럼 2번째 말하면 정말 창고에다 갖다 쳐놓습니다. 불도 없고 깜깜한 데다 그냥 3분 동안 놀아가지고 그늘에 있습니다. 그러고 3분 뒤에 꺼내오거든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원칙을 지키니까 이제 이 아이들도 원칙을 지키는데 그런데 윗사람이 원칙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윗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랫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 애들 학교에서 이 횡단보도 건널 때 전혀 뛰지 말라고. 횡단보도 뛰면 사고가 더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엄마가 아이 손잡고 횡단보도 딱딱딱딱딱 뛰어가잖아요. 그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아이가 정상적인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는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운전자도 판단하거나 저거 가니까 저런 속도면 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뛴다고 해다가 아이가 좀 숨이 차서 쉴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사고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원칙을 안 지켜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난중 일들을 보고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는 행동이 부모한테 효지만 그러한 내가 맡은 사회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다 더 편하게 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나의 임무라고 생각하면 무난하게 일생을 여러분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보면
이 외놈을 타일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외놈을 어떻게 타일렀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외놈한테 타일른 거가 뭡니까? 외놈한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이 피해, 그다음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외놈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외놈이 설득되면 비밀을 얘기하겠죠. 적진의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강요로 해서 얻는 그런 그 비밀도 있겠지만 그러나 강요가 아니고 정말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얻는 심리 방법이 심리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대포를 가지고 지금 북한한테 그 위협하는 것보다 심리전을 위한 종이 쪼가리 하나잖아요. 대북 전단 보내고 나면 그 전단에 의해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립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 원칙을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픈 모습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평화로운 것도 평화를 지향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지향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중 일기는 여러분한테 정말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아주 작은 거지만 지금 양영석 씨 망골예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죠. 망골예가 뭡니까? 첫 번째 발표 망골예가 나왔죠. 망골예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뭐 1배, 2배, 3배, 4배 하잖아요. 누구한테 절을 가장 많이 합니까? 살아있는 부모님한테 절 몇 번 하죠? 한 번. 그 다음에 돌아가신 조상한테 몇 번 하죠? 2번이죠. 3번은 누구한테 하죠? 3번? 네? 3번은 누구한테 하죠? 스님들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고 이런 그 원래는 종교의 저 성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3번. 4번은 누구한테 하죠? 왕한테 하는 겁니다. 북향사배죠. 북향사배. 그러면 북향사배의 뜻은 뭡니까? 북쪽을 향해서 내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왜 북쪽? 그러면 저기 평안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절을 해야 돼? 왕한테 하려면 남쪽을 향한 거죠. 그럼 남향사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북향사배. 상징이 왕은 늘 남쪽을 보고 앉아있고 남쪽을 보고 앉아있고 뒤에가 병풍으로 쳐져 있잖아요. 차관도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북은 없는 겁니다. 북에는 나무니까 평양에서도 왕한테 절을 할 때는 남쪽을 향해서 절을 하지만 북향사배라고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양에서 서울 오는 기차가 하행입니까? 상행입니까? 여러분 상행은 서울로 가는 게 상행이죠? 상경이죠? 상경입니다. 평양에서 서울 와도 상경이죠? 남쪽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 가도 상경입니다. 제주에서 서울 가도 상경입니다. 상은 윗상자인데 그건 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망골레는요 궁궐이 있는 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절을 하는 겁니다. 궁궐이 있는 곳을 보고 절을 하는 거니까 임금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건데 이게 전에는 충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골레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망골레를 한번 저기 중국에 대해서 안 한 임금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임금이 돼가지고 계속 망골레를 해왔는데 망골레를 안 한 날이 이제 언제부터냐 하면
한글 글자를 만들고 반포를 해놓고 나서 그때서부터 중국에 대해서 망벌리를 하지 않습니다. 조선이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죠. 이런 심정이 충무공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충무공에게. 조선 백성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면 내 한 몸은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불효지만, 어머니한테는 불효지만 다른 모든 가정들한테는 자기 하나 죽어서 효를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토대를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마련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면서 인간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자기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꼈겠지만 참 효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효하는 방법 가장 이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양용석 씨한테 이제 그래가지고 어디 양용석 씨하고 언제 그 약속을 해주냐면 한라산 올라가면서 양용석이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무조건 되면 내일 전화 한 번씩 해라는 걸 그랬어요. 아마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최근에 내가 이제 체크를 안 했는데 그때는 내가 매일 일주일간 했으면 지금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일주일간 전화해가지고 야 했냐 그랬었죠, 그죠? 여러분들도요 아무 말이 없어도 할 얘기가 없어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잘 주무셨어요? 나 지금 학교 갔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거 딱 끊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매일매일 하면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은 목소리만 들어도 얘 오늘 감기 들은 것 같다 걱정하다가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야 너 그 목소리가 그렇던데 괜찮아졌냐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전화하면은요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져요. 그 다음에 매일 전화하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 결혼하고 며칠 가정을 꾸릴 텐데 매일매일 전화하면 이혼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전화가 이렇게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새 전화비 다 일정 얘기라서 아무리 전화해도 무료잖아요. 정할 시간이 없으면 버스 타가지고 가면서요. 오늘 버스에 이렇게 뭐 사람이 많고 그렇다고 그 얘기만 전해줘도 그게 부모님들한테는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것과 가장 큰 저기가 전화입니다. 매일 하십시오. 매일. 쉽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 가면서 오늘 밥 먹으러 가는데 학식 메뉴가 뭐래요? 요것만 전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엄마 목소리 들으려고 했어. 그냥 끊어. 딱 요것만 해도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뭘 얘기하지? 얘기할 거 없는 거 얘기입니다. 오늘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할 얘기는 없는데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어. 딱 끝입니다. 잔소리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이 난중일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가 뭐냐면 지금 난중일기의 이 대장이잖아요. 그죠? 우리 왕실에 서 있었던 일기의 종류가 뭐죠? 승정원 일기 또 왕조실록 또 일성록 세 개잖아요. 왕조실록은 사관들이 쓰는 거예요. 여기는 공정하게 쓰겠다고 그랬지만 그래도 조금 편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초를 기도로 해가지고 이 실록위원회가 꾸려지거든요. 그럼 그 실록위원회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쓰는 건데 실록위원들이 이렇게 조금 이 편향돼 있거든요. 조금 편향돼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공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요거는 조금 편향돼 있고 승정원 일기는 비서실에서 임금이 뭐하고 여기 누가 왔다 갔다 이제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고 왕조실록은 전체
조선이라고 하는 전체에서 뭐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 그런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일성록은 왕이 직접 씁니다. 근데 일성록은 많이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거가.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기록이거든요. 기록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일기를 조금씩 쓰십시오. 나는 요새 이제 영농일지를 쓰는데, 영농일지를 쓰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기온이거든요. 농사하고 제일 관계 있는 건 기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온, 기상 이거는 좀 간단하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씨앗을 받았다. 네, 저기 그 본수한 국장원에서 우도 매일 씨앗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록이 지금 나한테 며칠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받았다는 거고, 심어가지고 시기인데 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와가지고 이건 누구한테 받았는가, 이제 그 씨앗 제공한 사람을 내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써놓고 아직 안 왔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걸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늘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이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의 중요한 것을 그냥 뭐 길게 쓸 거 없으니까 단어만 이렇게 해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저 가평에 가서 씨앗을 했는데 콩을 심었는데요. 참 묘해요. 태양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태양 빛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이 생산량이 굉장히 달라져요. 많이 달라요.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지금까지는 뭐 그냥 태양의 중요한 것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똑같은 조건을 줬거든요. 똑같은 조건인데 딱 달라진 게 태양 각도인데, 이 태양 각도에 의해 가지고 소출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걸 이제 농구로 느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기록에 의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유비무환을 강조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유비무환의 아주 대가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놨었는데,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라는 걸 내 사례로 들어서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HR에 끝나고 나가지고요, 이제 내년 여름 방학 때 어디 갈 거 있으면 지금서부터 준비하십시오. 특히 여기 지금 외사초에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은 국제 인턴, 그다음에 이 교환 학생 이거 지금 알아보십시오. 지금 알아봐야지 당장 그때 가서 알아보면 다른 놈들이 다 가져가고 찌꺼기만 남습니다. 지금까지 갔으니 지금부터 알아봐가지고요, 안 되면 아직 몰랐다고 이 일정이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한 달쯤 뒤에 또 그 사람한테 찾아가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중요한 정보를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때는 공고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력이 며칠 날 공고되는 거라는것까지 얘기할 겁니다. 안 되면 여러분 먹는 그 커피 있잖아요. 아메리카노 한 잔 나 한 잔 먹고 그 사람 한 잔 주면서 얘기해. 거기서 그냥 가면 쫓겨나는데,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두고 가면 한 30분까지 할 수 있잖아요. 30분간을 그 사람 시간을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다 인간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당부한 것은, 이래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많아요. 좌쪽대로 끓고 우쪽에서 우쪽대로 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한테 다 이 영향을 미치는 게 그 원칙을 잘 지키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칙은 아마 공정일 거예요. 공정한 이 사회가 되면 21세기는 여러분들의 세기가 될 거고, 여러분들은 선진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어딜 가더라도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밖에 나가면 굉장히 예우를 받는데, 국내원 예우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처럼
그냥 우리 스스로가 선진 시민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선진 시민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잘 지키는데 저 꼰대들은 길다는데. 그러니까 파리학번 애들이요. 누구냐 하면 지금 저기 정치권에 있는 애들이 다 파리학번 애들이거든요. 여러분이 하고는 굉장히 어른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뭘 했었느냐 하면 82학번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졸업 정원제라고 해가지고요. 학교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그게 전두환 대통령인데 막 시끄럽고 데모하니까 이놈들 학교에 잡아넣자고 해가지고 불러놓고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데모 안 할 거라고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갖다 놓으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서울대학, 뭐 연대, 고대 다 제주대학도 마찬가지고 30% 이상을 더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대학 갈 수 없는 놈들이 그 학교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 학생이 될 수 없는 놈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막 데모만 하다 보니까 그 데모한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나 안전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자기들만을 위해서 그냥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이 발전이 됐지만 그 민주화의 방법이 폭력을 위한 폭력으로 민주화를 그냥 그 쟁취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화는 굉장히 불편한 건데 무지하게 불편한 그거를 더 불편한 폭력으로다가 쟁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걔네들이 저 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그 대의적인 대의 윤리를 이 난중 일기를 보면서 좀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